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날씨 좋은 5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는 방금 문제의 정답을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착한 곳은 강화도 서쪽에 위치한 창우항입니다. 근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문을 닫았나 봅니다. 출입로 공사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곳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회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2곳의 점포가 운영 중이고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방문객도 적고 한산합니다. 도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탓이기도 하죠. 서울 근교 강화도의 작은 시장에 그런 특별한 생선이 있다니 어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병어입니다. 횟감용의 신선한 녀석들이 크기별로 있네요. 요즘 병어 제철이라 정말 맛있습니다. 어째 수조가 조촐하죠? 양식 광어나 우럭이 없으니 이렇게 휑하네요. 숭어알. 이건 봄숭어의 배에서 나온 알을 말린 겁니다. 정확히는 가숭어겠죠? 이쪽의 선어들은 지금 많이 잡히고 맛있는 생선들인 점농어와 양태입니다. 이쪽에도 병어가 보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네요. 또 이건 강화 특산물로 유명한 밴댕인데요. 표준명은 반지예요. 귀엽죠? 이맘때가 제철이라 기름기가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것도 선도가 좋은 횟감용이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많이 나는 게 바로 요 젖새우죠.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최고급 새우젓인 육젓이 될 거예요. 생물뿐 아니라 이렇게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이 집 수조도 단촐하네요. 얼핏 보니 까치복, 자주복과 농어가 보이고 바닥엔 큼직한 서대도 한 마리 있고 또 눈에 띄는 건 바로 병어입니다. 이맘땐 이쪽에서 병어가 많이 잡히는데 이렇게 화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화로는 선어보다 고소한 맛은 덜하지만 식감이 생각보다 아주 단단하죠. 혹시 예전에 덕대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중엔 병어와 덕대가 섞여서 유통된다고요? 여긴 어떤지 좀 살펴볼게요. 집집마다 수조에 이렇게 활병어가 있어요. 상당히 생소한 광경이죠? 먼저 병어입니다. 꼬리 지느러미 모양을 잘 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덕대입니다. 역시 꼬리 지느러미를 유의 깊게 보세요. 구분이 되셨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둘의 꼬리 모양을 다시 비교해 볼게요. 먼저 병어입니다. 꼬리 지느러미 위아래 길이가 거의 똑같죠? 다음은 덕대입니다. 꼬리 지느러미 아래쪽이 더 길고요. 근데 이것도 사이즈가 더 커지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 사실 이런 녀석들은 크게 구분의 의미가 없긴 하다만 그래도 다음엔 더 큰 놈들을 놓고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규모만큼 품목도 적은 편이라서 아쉽지만 둘러보는 재미랄 건 크게 없습니다. 이건 얼마 전 맛보고 왔던 중화새우네요. 지금 한창 맛있는 어떻게 먹어도 좋은 가성비 좋은 새우죠. 여러가지 말린 새우들도 보입니다. 볶아서 밥 반찬을 해도 그냥 집어서 맥주 안주를 해도 좋죠. 농어나 양태 등의 방건조 생선들도 보이고요. 이런 건 살짝 쪄서 간장깨 얹어 먹으면 맛있죠. 꽃새우도 보입니다. 이것도 살이 아주 통통하네요. 보통 북새우로 통하며 건어물이나 젓갈 재료로 쓰이는데 이렇게 굵은 건 다양한 요리에 쓸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오늘은 꽃게들이 별로 보이질 않네요. 계속 구경하던 중 한 점포 수조에 무시무시한 게 보입니다. 얼핏 보고 수조 바닥에 뭔 장판을 깔아놨나 했는데 진짜 크다. 장판이 아니라 대물 노랑가오리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죠? 옆에 농어와 숭어가 무슨 전어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대물 노랑가오리는 오랜만에 보네요. 이것도 지금이 제철인데 이런 녀석들은 생선이 아니라 마치 육고기 같은 맛과 식감을 냅니다. 와, 이거 몇 킬로나 나가요, 이런 거? 60kg? 사실 노랑가오리는 100kg 이상도 자라는 대형종입니다. 와. 그럼 혹시 오늘 찾던 횟감이 바로 이 녀석? 아쉽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름철 노랑가오리도 아주 좋은 횟감이지만 덩치에 비해 비싼 생선은 아니거든요. 벌써 여러 번 스쳐 지나가는데 못 보셨나 보네요. 그럼 이제 자리로 옮겨 그놈 얼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곳 시장에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건 좀 근사하게 먹어야죠. 창우항 바로 옆에 한 횟집입니다. 82년도부터 영업했다니 40년 된 집이네요. 와, 입구에 각종 요리대회 상패가 수두룩합니다. 일부러 좀 한적한 시간에 맞춰서 예약을 했습니다. 가게가 전반적으로 깔끔하면서도 푸근한 분위기예요. 역시 수조부터 보러 나왔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보여드려야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횟감이라는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런 거 말이 되는 200만 원 같지. 이 녀석입니다. 뭔지 알아보시겠어요? 바로 황복입니다. 이름처럼 노란 빛을 띠는 복어죠. 사실 이 지역이 황복으로 유명합니다. 동네 이름도 황복마을일 정도죠. 이게 지금 철에만 나오는 거라. 네, 딱 6월까지 정도 나오는 거죠. 이걸 지금까지 나올 거예요. 막 조금씩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올해는 좀 많이 잡혀요. 많이 잡힌 적이 없어 이거. 아, 그래요? 요즘엔 이거 양식도 나오죠. 양식은 거의 안 돼요 이제. 아, 그래요? 사상이 안 난다고 아, 사료값 많이 되는데 잘하진 않으니까 너무 성장 속도가 느리구나. 돈 많이 들어가고 예. 수확을 못하니까 다 안 하죠. 예전에 했었는데 예. 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 이거 오늘 잡은 것도 이게 보통 큰 거는 얼마나 자라요? 순복 같은 거는 한 1kg 7, 800? 그 정도면은 큰 거. 네, 한 2만 하죠. 황복은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한강이나 임진강을 찾아오는 녀석들이 이쪽에서 어획되곤 하죠.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람이 많죠. 요샌 치어박는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획량이 아주 적습니다. 참고로 이날의 황복 시세는 키로당 25만원이었습니다. 여기다 복어의 특성 탓에 가식 부위가 적은 걸 고려하면 정말 사악한 가격이죠. 그럼 이 녀석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한철에만, 그것도 극소량만 잡힌다는 희소성도 있지만 맛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황복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즐겨온 고급 생선이죠. 특히 동파육을 만든 걸로 유명한 송나라의 시인 소동파가 황복에 미쳐 있었다는 설화는 무척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에 소개된 이후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만화에선 황복에 알을 회에 얹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 저러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번엔 황복의 특징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몸 전반이 노란빛을 띱니다. 배 부위가 아주 노랗죠. 다음은 몸에 찍혀있는 반점입니다. 우선 가슴 지느러미 쪽에 검은 반점이 하나 있고 등 지느러미 쪽엔 더 커다란 검은 반점이 찍혀 있습니다. 상어 밴딩 이런 거? 밴댕이는 올해 아직 안 먹었고요. 병어는요? 병어도 올해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 왜 병어 안 탔어? 상어 좀 줄겠는데 그럼. 좋죠. 아이고, 이제 그만 떠들고 밥 먹으러 가야겠네요. 참, 여기는 복어 전문점이고요. 황복에 까치복과 참복도 취급합니다. 1kg? 자, 상차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뼈째 썰어낸 제철 병어회입니다. 그리고 해삼도 나왔고요. 오독오독 달큰한 개불도 조금 나왔습니다. 작은 전복도 한 마리 썰어져 나왔고요. 꼼지락대는 산낙지도 맛보기로 나왔습니다. 이건 멍게고 가리비도 회로 손질되어 나왔습니다. 요새 맨날 초장집만 다녔더니 이런 해물 상차림이 낯서네요. 병어부터 먼저 한 점 맛봅니다. 작은 병어라 뼈째 썰어도 억세지 않고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 병어엔 막장이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개불도 집어먹고 낙지도 한 젓가락 집어먹고 가리비도 한 마리 톡 털어먹고 큼지막한 참소라는 인당 한 마리씩이네요. 여기서 벌써 한 병 각입니다. 흔한 흰다리 새우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중하네요. 이런 로컬 식재료 사용 너무 좋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중하는 껍질이 연해서 그냥 먹는 게 편해요. 이거 뒤에 설명서를 봤는데 새콤하게 무쳐낸 복껍질이고 이건 좀 독특한데 바로 해파리 무침입니다. 흔한 냉동 해파리가 아니라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기수식용 해파리란 종인데 여름철 강화 일대에 나타나죠. 중국에선 비싸게 거래되는 종이라 거의 전량 수출됩니다. 이쪽 지역에선 간재미처럼 무쳐 먹는데 이게 꽤나 별미예요. 이건 새우젓이 아니라 젖새우를 살짝 볶은 거랍니다. 많이 짜지 않고 식감도 아삭아삭한 게 자꾸 손이 가요. 드디어 메인인 황복회가 나왔습니다. 얇게 떠내서 접시 무늬 비추는 것 좀 보세요. 예전엔 이런 걸 보고 많아 보이려고 일부러 얇게 써내 하시는 분들 많았죠? 그런 분들은 복어를 숙성 참돔처럼 두툼하게 썰어서 한 점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건 황복의 이리, 즉 정소입니다. 모든 복어류엔 안소는 식용할 수 없지만 일부 복어들의 정소는 독이 없어서 귀한 식재료로 취급되죠. 이건 친구가 홋카이도에서 가져온 소금이라는데 아쉽게도 회에는 못 먹어봤네요. 자, 이제 메인 디쉬 맛을 봅니다. 황복 한 점 집는데 살의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입보다 먼저 눈으로 맛보고 우선 그대로 먼저 먹어볼게요.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이야 뭐 따로 말할 거 없죠. 그런데 황복은 살에 제법 감칠맛이 있습니다. 저는 밀복, 까치복 그리고 자주복까지 먹어봐도 사실 맛을 크게 느끼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황복은 고유의 맛이 꽤나 느껴집니다.
이번엔 미나리를 곁들여서도 맛볼게요. 참, 이곳 외에도 임진강 일대가 황복으로 유명한데요. 임진강에서 잡히는 황복은 강화산과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수로 올라오면서 왜 그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음 있죠? 그게 미세하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릴 정도는 아닌 아주 미세한 향 차이인데 황복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엔 그게 꼭 솔잎향 같다 하여 바다에서 잡힌 것보다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황복을 사랑한 중국에서는 영국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황복의 감칠맛의 비결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답니다. 다음은 황복 1위도 맛 좀 볼게요. 보통 일식집에선 폰즈와 함께 나오지만 이렇게 날것으로 소금장 곁들여도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과 질감이에요. 마치 꼭 우유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날 소동파 아저씨는 황복 1위를 절세미녀 서시의 젖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요즘 세상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이네요. 아무튼 뭐 맛있고 부드럽단 얘기겠죠. 회를 웬만큼 먹었더니 튀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양도 종류도 상당히 많네요. 먼저 이건 꼴뚜기 튀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거살을 튀긴 것 같고요. 아주 따끈따끈 바삭바삭합니다. 근데 뭐 갓 튀겨서 맛없는 게 있겠습니까? 이건 여기서 깨날이라고 부르는 생선을 튀긴 건데요. 웅어를 닮았지만 조금 더 작고 가슴 지느러미가 짧은 싱어를 가리키는 이 지역 방언입니다. 주로 말려서 많이 먹는데 이렇게 튀겨 먹어도 뼈가 연하고 살도 고소해서 아주 별미네요. 요 새우는 중화였는지 꽃새우였는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뭐 맛있었습니다. 이어서 생선구이도 나왔습니다. 조기? 아니에요. 이 짱구머리 생선은 황강다리예요. 지난주에 조기랑 맛이 비슷하다고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했더니 어떻게 알고 이렇게. 조기보다 더 작고 뼈도 연합니다. 어두육미란 말은 이런 생선 했어야죠. 대가리가 짭짤하면서 고소합니다. 살랑기라 뱃속엔 알도 꽉 차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는데 뭐가 또 나옵니다. 이번엔 통우럭구이네요. 이건 참 안 먹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죠. 그야말로 겉바속촉 최고의 술안주입니다.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뭔가 또 막 차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직접 말린 건새우 볶음에다가 매콤달콤한 양념게장에다가 시원하게 익은 강화도 순무김치, 기타 등등 반찬들이 깔립니다. 식사해야죠. 미나리 콩나물 넣고 시원하게 끓인 맑은 탕입니다. 비단 황복이 아니더라도 복질이야 뭐 깔끔하고 시원하기로는 생선 중 최고죠. 이건 황복 껍질입니다. 다른 생선들과 조금 다르게 아주 몽글몽글한 젤라틴질이죠. 몰캉거리는 식감이 재밌습니다. 돌솥에 지은 밥도 나왔는데 밥맛이 아주 좋아요. 강화 섬살도 유명하잖아요. 국물에 밥도 조금 말아서 잘 익은 순무김치 한 점 곁들여 먹습니다. 마무리는 구수한 누룽지입니다. 제철 산지 재료들로 차려진 훌륭한 식사였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창우항에서 아주 특별한 생선을 소개드렸습니다. 가격은 꽤나 부담스럽지만 보거의 끝판왕을 경험해 보시고 싶다면 한 번쯤 이 시기 황복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